식구체험가의 대표적 작품 찬기파랑가 시작할게. 잘 들어. 찬기파랑가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는 충담사의 추모와 또 기파랑이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점, 인품과 성격 이런 것들을 예찬한 19채 향가에 해당한다. 19채 향가 10줄이니까 19채겠지. 자, 19채 향가니까 향가로서 본다면 4구체에서 8구체, 19채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어. 형식적으로 완성형이다. 형식상 19채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고, 내용상 본다면 내용상 이거는 어떤 문학의 효용론이랄까, 뭐 독자를 위해서 뭐 목적을 두고 문학 작품을 쓴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을 개인적 감정을 표현한, 그러니까 순수한 문학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 망매가라는 누이 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는 월명사의 작품하고 이 찬기파랑가는 그런 면에서 순수한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문학성이 뛰어난 제망매가와 함께 향가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 찬기파랑가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현대어 해석을 가지고 내용 파악을 먼저 하고, 중간중간에 뭐 수능에서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확인하기로 할게. 자, 느끼면서 바라보매. 자, 지금 충담사가 죽은 기파랑,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기파랑을 추모하며 애상적인 느낌으로 탄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흐느끼며 바라보매. 뭘 바라봤냐면 달을 바라봤어.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파랑의 모습이 옳시 숲으리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용상 일연에 해당되는데, 자, 현대어로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을 따라서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파랑의 모습과도 같은 숲풀이요. 그러면 숲풀은 기파랑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게 되겠지. 내용상 여기까지 하나의 연으로 확인할 수 있다. 1구부터 5구까지. 그 다음에 이론내라고 하는 냇가야, 냇가. 이론의 자갈벌에서 벌판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은 마음의 끝을 말하는 거고,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다. 좇고 있노라. 노라는 1인칭이니까 1인칭이라는 것은 여기 화자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야. 여기까지가 지금 내용상 2연에 해당되고, 좀 이따 정리를 하겠지만 2연의 내용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파랑의 끝, 마음의 끝을 쫓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충담사, 그러니까 끝까지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내용상 세 번째인데, 자, 이 아는 특별히 향가 형식에서 19채 향가가 갖고 있는 특징이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잣가지 높아, 잣나무 가지가 아주 높아. 이건 기파랑이 갖고 있는 그 고매한 인격에 관한 것이고, 눈이라도 덮지 못할, 눈이 아무리 와도 기파랑의 인격을 덮지 못한다. 즉 작은 잣나무 가지를 덮지 못할 거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곡가리어라고 하는데, 곡가는 화랑의 우두머리여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를 현대어 해석 내용상의 두 번째부터 본다면, 일단은 기파랑의 모습이 바로 수풀이라고 얘기한 첫 번째 1구부터 5구까지 내용 다음에 1호라는 이건 냇가를 말하는 거고, 1호라는 냇가 자갈벌에서 지금 화자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이 되겠지.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잣나무 가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화랑의 우두머리요. 이렇게 현대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일단 충담사는 기파랑을 볼 수 없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를 추모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혼자 1호 내과에서 그러니까 자갈벌판이 되겠지. 여기서 그 기파랑을 떠올리면서 혼자서 독백하고 있는 거야. 이 독백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속에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나중에 이 찬 기파랑가는 양주동 선생님의 번역을 본다면 거기서는 대화하고 있는 문답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지만 거기서는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 달과 대화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독백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똑같은 향가를 두고 달리 해석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향가는 어차피 해석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자, 19치 향가. 이 향가 중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거야. 자연물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자연물 확인하겠지만 자연물을 통해서 기파랑이라는 인물 추모의 대상인 기파랑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자연물이 뭐가 있는데 그러면 일단 달이 있겠지요. 달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광명이라고 우리 광명 아주 밝음 그리고 숭배의 대상이고 숭배의 대상 우리가 깜깜한 밤하늘을 환하게 비치면 눈에 확 띄겠지. 그리고 일단 달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가 쳐다보려면 고개를 들어야 되니까 숭배의 대상이다. 우러름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두 번째 자연물은 여기 냇물인데 냇물. 자, 냇물의 속성은 맑은 물이야. 맑은 물이라는 것은 다시 기파랑한테 비유를 한다면 기파랑이 갖고 있는 맑고 순수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깨끗한 물이 맑고 깨끗한 물은 결국 기파랑의 맑고 순수한 인품이나 인격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물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온 대로 한다면 여기는 지금 그 내용상 자연물들이 여기 지금 그 모래 가른 물가에서 기파랑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수풀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기파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수풀이다. 물론 이게 지금 양주동 선생님의 찬기파랑가 해석해 보면 조약돌이 나오거든. 자, 이것도 얘기해 볼게. 오른쪽에 보면 저벽기라는 저벽해. 이게 조약돌인데 조약돌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거 둥글둥글하지. 원만한 인품, 원만한 성격, 원만한 인품과 성격을 말한다. 그 다음에 조약돌은 단단하잖아. 강직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양주동 선생님의 해석 속에 등장하는 자연물이라고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숲을 이것도 숲이고 숲은 이제 기파랑의 자연물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잣나무 가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파랑의 아주 높은 고매한 인품과 인격을 말하는 거야. 고매한 인품 혹은 인격을 말한다. 그러면 이 지금 자연물이 달과 숲풀과 냇물과 잣나무 가지 이것들이 모두 자연물이고 이 자연물을 통해서 기파랑이 갖고 있는 뭐 장점이라면 장점 혹은 특징이라면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찬하고 있는 것들을 그 자연물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비유, 고도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물, 기파랑 이것 때문에 고도의 비유와 상징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자연물 네 가지를 가지고 기파랑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반대에 기파랑의 그 고매한 인격과 인품을 저해하는 요소를 한번 볼게. 흰구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눈. 얘네 둘은 부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 부정적 요소. 자, 흰구름은 달을 가리지요. 자, 잣나무가지의 고매한 인품을 가리는 저해하는 게 바로 눈이란 말이야. 그러면 기파랑이 인품과 인격을 지키는데 시련과 고난을 주는 건 바로 눈이고요. 달의 광명을
그 가로막어 어둠을 만드는 것은 바로 흰 구름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19체 한가로서의 특징 아까 얘기하기로 한 거. 구구에 감탄사가 나온다. 이건 뭐 19체 한가는 어김없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라는 것은 일종의 추모의 형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19체 한가 중에서 감탄사가 나오는 건 뭐 인식의 전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마음의 끝, 기파랑의 마음의 끝을 끝까지 쫓아가고 싶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나서 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지. 인식의 전환 같은 건 없고 감정이 극대화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화랑의 장을 곡간이라고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시험 문제로서 시험 문제화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반드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작품 해석을 해놓고도 문제를 틀리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하기로 할게. 자, 일단 이 향가 찬 기파랑가는 19체 향가다. 뭐 이건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특별한 거 없고요. 구구의 감탄사가 특징이고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시의 성격은 일단 예찬적이에요. 예찬적. 예찬적이라는 것은 제목에서 알다시피 찬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니까 기파랑의 인품과 어떤 인격을 예찬하고 있고, 기파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추모적이다. 그를 그리워하고 기리고 있다는 점이 내용상의 특징.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자연물은 기파랑의 어떤 특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이다 라는 성격의 글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주제는 당연히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찬양하고 그리워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자, 고도의 비유와 상징이 나왔다. 지금 나온 대로 상징과 비유가 나온다는 부분 알아두고, 다섯 번째,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여기 지금 예찬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미적 범주를 나눌 때 미적 범주가 있어. 미적 범주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예찬이 있고 교훈이 있고 어떤 좌절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미적 범주로 포함시키는데, 여기는 기파랑을 예찬하고 있고 거의 숭배하고 있고 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파랑의 가치, 살아있을 때의 어떤 그 훌륭함, 이런 걸 예찬하고 있기 때문에 미적 범주는 숭고미라고 하는 거야. 숭고미. 그냥 예찬하는 게 아니라 예찬을 넘어서 그를 따르고 싶다, 교훈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 예찬에서 머물면 뭐 예찬이니까 우리가 그냥 자, 그럼 미적 범주가 나온 김에 그냥 다시 한번 미적 범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미적 범주가 뭐냐면 문학에서의 미적 범주, 즉 미의식을 말하는데, 이 미의식은 우리가 보통 기준을 있어야 할 것과 현실에 있는 것, 이것으로 나누고 다시 이것을 융합과 거부 이런 것들로 나누면 네 가지 범주로 이야기한다. 어차피 수능은 이 작품 자체보다 이것과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미적 범주, 자, 거기다 필기하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봅시다.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있어야 할 것. 그 다음에 실제로 있는 것이 있다면 있는 것. 그렇다면 있어야 할 것은 이상이고 있는 것은 현실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달라. 융합이라는 건 합쳐져 있는 거고, 상반, 이거는 반대되어 있는 거야. 그럼 미적 범주를 따져보면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찬 기파랑가에서 배운 숭고미라는 것은 자, 숭고미는 우리가 예찬을 넘어서 우리가 현실에서 있었던 것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까지 확대된다면 숭고미고, 그냥 있어, 현실에 있어, 아름다워, 이러면 이제 우아미가 되고, 우아미라는 건 그냥 현실에 있는 걸 예찬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상반된 의미로 본다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좌절한다. 그러면 이거는 비장미라고 하는 거예요. 비장미. 미적 범죄 네 가지 중에 비장미에 해당되고, 골개미는 현실적으로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것, 보통 해악적이라고 하는데 해악적인 것을 골개미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급하게 알아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창기파랑가는 순고미에 해당된다는 점을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아미를 벗어난 우아미보다 훨씬 높은 가치, 즉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순고미다. 단순히 예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기파랑가가 추모와 예찬인데 예찬에서 머물렀다. 그러면 우아미에 해당되지만, 그걸 뛰어넘어 마음의 끝을 쫓고 싶다, 끝까지 따르고 싶다, 교훈적인 의미까지 확대됐다면 이건 순고미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갑자기 미적 범주까지 확대한 거다. 그러니까 순고미가 뭔지 잘 확인해 보기 바란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지만, 자, 여기 지금 정리를 다시 한다면, 다섯 번째 교훈 순고미까지 했으니까 여섯 번째로 갑니다. 여섯 번째로 가면 이 작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또 특별한 점은 뭐냐면, 아까 모두 얘기했던 모죽지랑가가 있거든. 모죽지랑가는 팔구체항가인데, 이 팔구체항가의 모죽지랑가 내용은 역시 죽지랑을 사모하는 노래야, 추모하는 노래야. 그러니까 내용상 거의 같단 말이야. 형식상으로 팔구체에 해당되니까 찬기파랑가보다는 형식적 완성이 좀 덜 된 8줄의 팔구체 향가가 또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용상은 순수한 어떤 문학적 장르로 본다면, 왜 다른 것들은 뭐 효용성을 따지지 말고, 왜냐하면 다른 향가들은 예를 들어 주술성도 있고 종교적 색채도 강하고 막 그런데, 그런 것 철저하게 다 배제하고 난다면 인간적인 감정, 죽은 누이 동생을 추모하면서 지었던 월명사가 지은 제망매가, 이거 순수한 문학이라고 봐야 돼. 거기도 고도의 비유와 상징이 나오니까 문학적 가치가 훌륭한 19세 향가고, 얘도 지금 찬기파랑가도 역시 순수한 인간적 감정, 즉 충담사라는 인간이 죽지랑이라는 화랑 인간을 추모하는 것이니까 순수한 문학으로서 두 작품은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 자, 이게 찬기파랑가의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같이 특징들인데,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순고미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순고미가 왜 여기서 순고미라는 미적 범주에 해당되는지 아까 설명한 대로 그냥 예찬의 차원에서 머물렀다면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 우아미,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즉 현실에서 뛰어넘는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순고미에 해당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할게.